이번에는 이제 학술 저널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술 저널 논문의 특성 그리고 접근 방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술 저널 논문은 국제 혹은 국내 학회에서 발간되는 이 전문 학술 저널에 게재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논문으로 가장 전문적인 논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강의 자료 6장에 학술 저널을 참고해 보시면 그 Science Citation Index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학술 저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요. 보통 저널은 일반적으로 뭐 적게는 1년에 1회, 개간지인 경우에는 이제 계절별로 4회, 혹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매달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 학술 저널 논문은 학회에서 요구하는 그 작성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량의 제한도 없습니다. 보통 한 10페이지 정도 쓰긴 합니다만 이것이 뭐 50페이지짜리도 있고 30페이지짜리도 학술 전원 논문인 경우에는 연구를 수행한 그 양에 따라서 작성 분량이 정해지고요. 또한 이것은 뭐 학술 대회처럼 그렇게 간단한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를 합니다. 심사 기간이 보통은 이제 뭐 3개월, 뭐 1년 혹은 2년, 그리고 심사 기간 동안에 계속 이것을 수정해라. 그럼 수정해서 다시 보내고, 또 다시 수정이 날라오면 또 수정해서 보내고, 수정본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논문을 투고해서 발행이 되는 데는 보통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심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심사 절차를 보면 이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게재 가능. 이것은 그냥 수정 없이 그냥 저널에 게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뭐 좋은 그 답변이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수정 보완을 이렇게 반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게재 가능을 받고 이제 게재가 되는 거죠. 대개는 이제 심사 과정 중에는 수정 후 게재, 그래서 약간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은 이제 일단은 긍정적인 것입니다만 이게 수정이 되지 않으면 게재가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수정을 해서 질의응답에 대해서 과정을 거치고 수정본을 제출해서 다시 또 심사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정 후 재심. 이거는 뭐냐면 재심이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절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 수정을 해서 보내면 다시 심사를 해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과정도 완전히 거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숙고해서 수정본을 보내든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저널에다가 투고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재 불가는 말 그대로 거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본을 보내도 거절이 됩니다. 다음, 학술 저널 논문의 작성 요령. 그래서 이제 작성 분량의 제한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한 뭐 10장 정도지만 뭐 50장짜리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뭐 짧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연구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심사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게재 가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러한 양식들도 학술 저널을 발행하는 기관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 주어진 양식에 따른 그 목차별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꼼꼼히 작성을 했다면 또 이제 제출을 하고 심사 기간에 맞춰 논문을 등록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대개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하면 되고요. 보통 학부 재학 중에도 연구자로 참여해서 논문을 내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이공계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학년 정도가 되면 꼭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대학원 연구실에 공동 연구자로 들어가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에 가면 당연히 이제 학술 저널 논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학술 저널 논문이 졸업 요건에 들어가는 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편 이상을 학술 저널 논문 실적을 있어야만 졸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논문 작성법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학술 저널의 논문 양식도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 영어가 서툰 경우는 아무리 연구 내용이 좋아도 대부분 심사자들이 잘 읽지를 않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보통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이제 영어가 좀 능숙하지 않은 경우는 일단 초안을 작성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영어 그 과학기술 전문 이 번역을 해준다든가 또 교정을 해준다든가 하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거쳐서 제출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나 글쓰기가 엉망이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볼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라든가 이런 글쓰기 기본적인 기법들은 준수를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역시 이제 논문 양식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논문 양식도 이제 뭐 각 그 학술 저널 발행 기관마다 제공을 하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 한국 의료 산업 패키지 논문 투고 규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인터넷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국 의료 산업 학회지가 있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논문 투고, 이 논문에 이제 개요가 있고요. 이 논문의 개요는 어떻게 돼 있고, 뭐 번호는 어떻게 돼 있고, 창간 연도는 언제고, 논문 편집은 어떻게 하고, 여기 논문 편집 규정, 심사 규정, 뭐 심사 규정 다 나와 있죠. 어떻게 심사를 하겠다, 연구 윤리 규정,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 표절이라든가 뭐 변조 이런 거, 중복 게재 이런 거 다 도덕적인 부분들 나와 있고, 투고를 들어가 보면 이제 투고 요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고 규정 해가지고 계속 개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학회 회원회 하나고, 본학회지는 이제 이 의료와 산업학회지는 이제 짝수 달에만 나오는 6번 나오고 쭉 나오십니다. 형식은 어떻게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외우실 필요는 당연히 없죠. 왜냐 학회 전문지 학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참고 문헌은 어떻게 작성을 해서 내가 인용한 많은 사전 연구들을 어떻게 기입을 표시를 해줘라. 여기 보면은 뭐 정확하게 뭐 영어 제목이 있는 경우, 저자가 없는 신문인 경우, 인터넷 기사인 경우, 서적인 경우 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 자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표와 그림을 어떻게 작성을 해라서 표는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영문으로 이름을 줬고, 이건 뭐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샘플들을 보시는 게 제일 일단 좋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거, 뭐 어려운 건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면 남이 작성해놓은 사료를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런 논문들을 보면 이제 다운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논문의 사례들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미리 보시면 되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 투고 규정,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사례하고 여기 학술 논문 사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논문 투고 양식, 지금 보시면 투고 신청서, 뭐 윤리와 개조 요청서, 저작권 이용 동의서 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양식을 계속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참고 문헌은 어떻게 작성하고, 온라인 투고 뭐 표는 어떻게 작성하고, 윤리 규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다 숙지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술 논문의 예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양식에 따라서 작성된 논문의 예입니다. 네, 이것도 뭐 논문을 제가 파워포인트에서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최초 제출일이 2016년 4월 22일 날, 첫 번째 수정본은 5월 31일 날, 두 번째 수정본은 뭐 7월 5일 날, 세 번째 수정본은 7월 13일 날. 수정본을 그러니까 세 차례 심사 의견에 따라서 보냈고, 최종적으로 게재 가압 판정을 받은 것이 이제 7월 15일 날 accepted가 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문을 나눠 드렸습니다. KCI 등재지라고 학술 등재지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은 여기 자세하게 저희 연구실에서 투고된 논문, 뭐 영어로도 쓸 수가 있고 한글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코레스판딩 오서 박창규 해갖고 나와 있죠. 저자는 어떻게 순서대로 적고, 본문의 중간중간에 레퍼런스 같은 것들은 어떻게 여기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참고 문헌들은 이렇게 적시를 하고, 본문은 앱스트랙트 뭐 비슷합니다. 앱스트랙트, 인트로덕션,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개발 내용, 그다음에 어떤 실험, 이론들, 그다음에 장치들, 알고리즘, 그리고 실제 실험들을 어떻게 뭐 절차들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결과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연구 개발한 결과들은 어떻게 됐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결과물을 얻었고 쭉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부가 당연히 있고, 그
그다음에 액노로지먼트에서 감사의 글. 그래서 이것은 이 페이퍼는 이제 건국대학교 연구 자금을 받아서 진행된 것이다. 뭐 이런 감사의 글이 있고 이제 레퍼런스가 역시 규정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전체 논문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알 수 있고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한 10페이지 정도, 9페이지 분량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이렇게 샘플을 보여드렸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들을 뭐 실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하시면 아 논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전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연구를 수행했다면 이런 그 투고 요령 같은 거 이런 걸 잘 숙지하셔서 요령에 맞게 잘 쓰면 심사 수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억셉트가 되면 이제 게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일반적인 그 연구 논문 작성 사례처럼 여기 그 학술 논문의 사례, SCI급 논문,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통 지금 한 8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 이 논문도 보시면 앱스트랙트, 이거 이제 외국의 그 SCI급 논문도 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대충 비슷한 IMRAD 양식을 따르고 있고 최종적으로 뭐 이런 결론, 뭐 펀딩, 레퍼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규정을 잘 준수해서 이렇게 제출하면 국내든 해외든 이런 논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